근데 안 해본 사람들이 논하는 거는 사실 안 해보고 왜 말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판입니다. 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자의 입장으로 왔습니다. 아, 네. 예. 그거 보지 마세요. 네. 있는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날 것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어떤 매매의 성향을 좀 즐겨서 해? 좀 특이하지 않아? 그치. 이건 난 아니다. 난 이건 절대 안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가끔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나는 뭔가 장중에 막 6시간 30분 동안 그 종목을 사놓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러니까 비중이 커졌을 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 굉장히 참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최대한 보유 시간을 확 줄이고 어쨌든 다음날 9시에 승부를 내는 매매를 좀 주로 최근엔 많이 하고 있지. 종가 베팅 아니면 뭐 시간의 거래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6시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활발하게 하지만 나는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좀 집중을 하는 편이지. 약간 좀 변태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진짜 조금 변태스럽네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의 거래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안 하잖아, 참여를. 근데 시간의 거래는 어쨌든 4시부터 6시까지에 결정되는 것이 다음날 9시에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호가도 1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10분 동안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 그래서 이거다라고 하면은 고민 끝에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6시간 반 동안 볼 필요 없이 최대 2시간만 볼 수 있는 거지. 2시간만 보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생각보다 이제 갭이 많이 뜨는 딱 이제 그 갭을 먹는 투자가 좀 잘 맞는 게 아닌가. 극단적인 보수적인 성향이네. 그치. 이게 주식에서도 그 성향이 드러나는구나. 심지어 이제 그 종가 체결마저도 신뢰하지 않고 시간을 거래해서 움직임까지 보고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야,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뭐 어떻게 주식한대요? 근데 이게 확실히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한정판에서도 많이 말했던 본인이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벗어났을 때 그 심리, 그거를 나는 애초에 난 배제하겠다 이거지. 나는 그 위험 자체를 그냥 취하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결정한 2시간 안에 결정한 것이 다음날 0에서 5분 사이에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굉장히 조금 뭔가 내 자신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성향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장중에 수억 원을 매수를 하고 등락폭을 보여줘도 사실 눈 하나 깜빡 안 하거든. 근데 그런 등락폭에 이제 여파를 받다 보면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진짜 100% 있어. 근데 그거를 형수를 너무 잘 알고 있네. 그러면 형처럼 매매하는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부터 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의 시간을 보유하는 성향이 맞다. 나는 뭔가 계속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전전긍긍하는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분들에게 스텝 1은 일단 천장이 없는 종목들? 그냥 위에가 뚫려 있다라고 하잖아. 이거 계속 가네? 라고 하는 종목들을 사보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HTS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52주 신고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없는 금액을 가본 종목들을 또 HTS 그냥 제공을 해주거든. 그런 종목들을 사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사실 이게 좀 이어지는 게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라면 그런 종목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막 붙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9시에 시가가 떠버리는 그 폭을 먹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그냥 가는 종목을 계속 사보는 게 어떤가.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덜 빠지기도 하고 좀 더 안정감이 좀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보는 게 어떤가 권해드린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시간의 거래를 했어. 시간에 내가 상한가에 매수를 했어. 그럼 갭이 시간의 상한가 가격보다 안 뜨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내 원칙이지. 무조건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사왔어. 근데 뭐 미국 장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 장이 좀 안 좋게 돼서 갭 하락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럴 때는 뭐 무조건 원칙 대응해야지. 무조건 자르는 쪽. 무조건 자른다. 그러면 수익률 구간이 그 손익비에 맞아? 이게? 왜냐면은 거래 자체가 한두 종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한두 달 전에는 장이 워낙 안 좋을 때는 그냥 아예 거래가 말라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잘 안 됐어, 사실. 왜냐면 막 장중에도 그렇고
장 외거래에서도 그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생겼는데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최고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 최고 긴 게 2시간이잖아. 그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승부를 무조건 내기 때문에 미수를 무조건 쓰지.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해서 미수를 썼을 때 그러니까 갭이 얼마나 크게 뜨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매매 자체를 줄이고 손절을 칼같이 하니까 손익비가 어느 정도는 확실히, 좀 괜찮게 나오는 확실히 나온다. 유신 최근에 막 네옴시티 뭐 이런 그런 메인스트림의 종목들은 사실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가 너무 좋아. 근데 장중에 못 갔어. 근데 시간에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지. 그러니까 사실 유신, 뭐 한미글로벌, 네옴시티다, 히림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못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 뭐 이미 장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못 가는 친구들을 얘네들도 어쨌든 간에 뭐 주포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올릴 때 명분이 너무 좋잖아. 사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없을 때 그때 올릴 때 그때 따라 붙는 게 좀 더. 그러면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돼? 종목당 내가 지금 3거래일 아마 이번 6일이니까 3거래일 했는데 25% 나왔어. 계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쫄리지. 그러니까 왜냐면 장중에는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매수하고 나서 이제 오버나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장 무너질 때는 내 속도 무너지는 거지. 왜냐면 뜰 갭도 안 뜨니까. 그럼 3거래일 25%면 3일 기준으로 하루에 8%고 미수까지 썼으니까 1평균 한 종목당 채인 게 한 3회 한 적으면 2에서 많으면 4% 챙겼겠네. 네, 정확하게 5에서 6 정도. 많이 나오면 5, 6이고 적게 나오면 2%고 평균적으로 내가 보기엔 한 3% 나오는 것 같네. 그러면 딱 그렇게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 비중 베팅을 통해 그렇게 계좌를 레벨업을 딱 시키잖아. 근데 이게 계좌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굉장히 클 수 있어. 근데 종목당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수익률이거든. 그러면 이런 수익률을 보고 야 나도 시드 있으면 그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형 해줄 말은 있어? 나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고 과연 진짜 처음에 말한 대로 사실 처음에 사람들이 주식할 때 본인의 성향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 근데 나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가장 큰 내가 볼 때 좀 포인트라고 하면은 재료의 크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뉴스인지 좋은 재료인지 안 좋은 재료인지 판단이 굉장히 어렵거든. 왜냐면은 뭐 시중 뭐 하루에도 몇십 개의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그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이 있고 아예 너무 좋아 보여도 반응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잖아. 근데 그런 걸 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10분 안에 판단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옴이야. 근데 뭐 네옴 좋은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장중에 못 올렸으니까 이걸 올릴 것이다를 이제 10분 안에 판단을 하고 물론 뉴스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시간의 거래도 충분히 호가가 제공이 되니까 그때 좀 판단을 하는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뉴스네 라고 해서 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왜냐면은 10분 안에 마이너스 5% 그냥 맞을 수 있거든. 요즘에 뭐 사실 장이 살짝 반등 나오다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 한 1에서 3% 수익을 내면 사람들이 수익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줄 수 있는 게 있나?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손실금이 굉장히 크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연평균 20% 수익 냈을 때 그걸 꾸준히 한 10에서 몇 년만 해도 계좌가 진짜 시드가 엄청 폭발적으로 이론상 굉장히 커지잖아. 근데 사실 그렇게 그런 경험을 안 해보고 1, 2%를 굉장히 좀 적다. 뭐 이건 굉장히 뭐 세발의 피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말이 맞지. 왜냐면 그 사람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시드가 안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정말 문제지만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이 논하는 거는 사실 안 해보고 왜 말을 하는지. 나는 이건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1에서 3% 수익률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치고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나는 그 부분은 너무 한 99.99999%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당연히 여러모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이 있지만 수익률의 1에서 3%는 굉장히 큰 수치거든. 이게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냐의 싸움인 거지 수익률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비중을 크게 실어서 1에서 3% 수익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불성설의 말이 나오는 거지. 형 말대로 계좌 대비 수익률 선거래일만 25%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비중이 들어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치. 비중 1%, 0.5% 실어가지고 3% 수익을 내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는 너무나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없는 말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수익률을 좀 쉽게 보는 사람치고 아직까지 투자로 성공을 하거나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대회를 많이 열잖아. 실전 투자 대회를 많이 여는데 뭐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매매 내역을 아예 공개를 해주잖아. 그냥 이 사람 물론 딜레이가 있어요. 한 10분에 20분 딜레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가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바보 천치여가지고 뭐 1% 먹고 팔고 2% 먹고 파는 게 사실 아니잖아.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밖에 수익을 못 내서 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익마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좀 값지기 때문에 그걸 매도를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 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그러면 요즘 시장의 트렌드, 요즘 시장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매매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 장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도주가 나와버렸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다 보고 있는. 근데 높지만 안 사면 가는. 근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웬만해서 뭐 본인도 그렇고 좀 투자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들 거기서 놀고 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뭐 네옴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달고 엄청난 종목들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다 거기만 보고 있더라고 지금.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시드가 커지면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거기일 수밖에 없어져. 나는 1%의 수익도 내가 5천만 원을 사냐 5억을 사냐에 따라서 내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설픈 종목으로 수많은 종목을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내가 확신이 가는 종목으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1% 수익을 내는 걸 이제 선호하게 되지.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트레이더의 그 고액 투자자로 올라가는 나는 그 길이라고 봐.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도 잘 아는 거지. 내가 이거를 10억을 사도 이 종목에서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야. 거래가 없는 종목에서 내가 1억, 10억을 사게 되면 이건 문제가 무조건 생겨. 하지만 내가 굉장히 수십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해도 타격이 없는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에는 제한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종목 안에서 다들 같이 놀 수밖에 없어. 그치.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종목 선정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시드가 커졌을 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이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애초에 그 투자금을 부풀려 본 사람들만이 그런 종목에서 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종목 선정이 전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어차피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높고 신고가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사실 내 생각이기도 해. 사실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 말부터 10월에는 뭔가 이렇게 가는 느낌의 종목들이 사실 좀 제한적이었잖아. 뭔가 계속 가네? 라는 느낌의 종목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나마 막 나온 게 막 금양 정도? 뭐 미래 나노텍, 금양 뭐 이런 친구들이 외에는 사실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뭔가 장 분위기도 조금은 확실히 좀 한 달 전이랑 좀 달라진 걸 느끼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나오잖아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팩트는 사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면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약간 사실 모든 일이 처음에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벤치마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 자체가 잘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어딜 보고 있고 왜 이걸 하는지를 좀 더 집중을 하면은 납득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나만의 매매 방식을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나는 고집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결국 매매를 하다 보면 본인이 귀결되는 그 길은 정해져 있어. 귀결되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새로운 길을 그걸 개척을 해서 그걸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성공을 하기도 어렵고 굳이 그 길로 가서 성공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 노력이면 이 길로도 성공할 수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예. 자, 그러면 오늘 뭐 관련해서 좀 얘기를 잘 해줬는데 형 요즘에 퍼포먼스 좋은데
이번 주도 화이팅하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안 울고 영상을 찍네. 다음 주에는 울지 말고 영상 찍.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날 때 대부분 한 번 꺾이거든. 근데 그 꺾일 때 정신을 못 차리면 번 거 다 토해내더라. 그치. 형 화이팅하자. 화이팅합시다. 여러분들도 화이팅하십시오.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